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정부도 석탄이나 석유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을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산업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소산업 관련 부품업체가 많은 창원시의 입장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과 수소버스 개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친환경 수소산업 특별시로 도약하려는 창원시에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선 창원시의 수소산업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창원산업진흥원 강영택 수소산업 육성팀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수소산업 관련 업체인 범한산업 신현길 수소산업본부장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지난 5일이었죠. 창원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국내선 처음으로 노선에 투입되는 수소버스 그리고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도 이날 첫 선을 보였는데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잘 참석하지 않고 대체로 총리께서 많이 참석하시는데 대통령이 창원에까지 오셔서 행사가 진행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반가워하고 고무된 분위기였고요. 문제는 이 수소버스를 그날 처음 정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정규 노선 버스고요. 또 그 버스에 이 캐릭터 라바가 붙었습니다. 이 기후 환경 회의에 이렇게 이제 공식 캐릭터인데요. 이게 이제 붙다 보니까 또 시민들의 시선도 확 잡고 아이들이 또 특별히 좋아하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그날 좋았고 시민들의 대통령님에 대한 환영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그런 또 좋은 상황에서 환경의 날 행사도 했고 수소버스를 일종의 이제 처음 발진시키는 그런 기념 행사도 했고 또 그 수소버스를 대통령께서 직접 타시고 수소 충전소까지 갔습니다. 근데 수소 충전소가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날 대통령께서 가신 그 수소 충전소는 모듈형 패키지 충전소입니다. 이것은 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창원에 구축되었고 검증되고 있는 그런 충전소인데 그 충전소에 가셔서 많은 격려를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날 행사는 매우 분위기가 좋았고 대통령의 격려 때문에 또 관계자들이 많은 그런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수소버스 창원에 몇 대나 되고요. 또 패키지형 충전소는 또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창원에 저희들이 이제 수소버스가 보급된 거는 현재 3대고 곧 2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5대가 정규 버스 노선에 투입이 돼서 운행이 되는데요. 108번 버스하고 122번 버스 노선에 투입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수소산업 특별시로 11월 1일을 선포를 했고 그 11월 21일 날 정부에서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우리 도시를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쉽게 보급이 되었고요. 동시에 그날 그 수소 충전소, 패키지형 충전소를 선보였는데 이 패키지형 충전소라는 게 뭔가 하면은 기존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때 예를 들면 압축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좀 식혀주는 그런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탱크도 있고 이 몇 가지 부품이 따로따로 설치가 됩니다. 이게 핵심 부품들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 차지하는 면적도 넓어지고 비용도 높아지고 또 설치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근데 이 핵심 부품들 압축기라든지 그다음에 탱크라든지 그다음에 냉각기라든지 이 몇 개의 부품을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미리 이렇게 모듈화해서 패키지로 딱 만들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기존 충전소보다 한 10억 정도 적게 들고
충전소 면적도 한 17% 내지 20%가 줄어들고 설치 기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게 대중적으로 빨리 보급하기가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산자부에서 저희 창원시에게 이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실정 형태로 만드는 건데 굉장히 이제 기존 충전소에 비해서 아주 혁신형 충전소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소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비용도 줄여야 되고 기간도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핵심적 첫 시범 사업이 우리 창원에서 있었다. 이렇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도 그날 수소버스 직접 타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직접 탔습니다. 일반 버스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지금 보급되고 있는 수소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급되고 있는 전기버스하고 내부 구조는 똑같습니다. 일단 그 장애인 뭐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저상버스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런 휠체어 유모차를 중간에 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고 아주 쾌적합니다. 쾌적한 버스이고요. 어쨌든 소음이 적습니다. 기존의 CNG 버스라든지 또 다른 뭐 경유버스 이런 거에 비해서 소음이 훨씬 좋고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한번 타보시면은 다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영택 팀장님, 우리가 보통 수소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아마 수소폭탄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수소가 어떻게 해서 에너지가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소가 에너지가 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 CNG처럼 폭발을 일으켜서 그 폭발력을 가지고 엔진을 구동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소를 촉매하고 반응시켜서 전기를 얻은 후에 산소하고 반응시켜 물로 전환하는 연료전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인 폭발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후자인 연료전지 방식은 높은 에너지 효율로 수소 전기차, 수소 드론,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에서 현재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도록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수소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전기는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도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수소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수소는 현재까지 가스 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산업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경계가 현재는 모호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소 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소는 생산, 저장, 이송, 사용 등을 수소 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위치는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태동기 단계로 그 선진국의 수소 관련 우수 인프라를 국내에 적용하고 해당 인프라를 국산화하며 더불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가 이 수소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수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라고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생산, 저장, 이송, 사용을 위해 수많은 기계 부품과 제품들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소 자동차를 예를 들면 그 2016년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경남도 내에 우리나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기업이 전국의 18.9%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창원은 특히 이 중에서도 그 내연기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 그다음에 미션 관련 부품이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수소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엔진과 미션에 관련된 그 부품들은 생산량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될 경우 이 해당 업체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연료전지는 기존의 내연기관의 엔진이나 미션에 들어가는 제품을 가공하고 기술하는 정도 이상의 고준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기존의 엔진이나 미션을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다시 그 수소 관련 그 제품을 생산하고 또 보급하고 제조하는데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소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뜨고 있는 수소 드론이라든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역시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에 많은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심을 넘어서 빠르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현길 본부장님. 네. 자, 범한 산업이 수소 관련 업체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범한 산업은 연료전지 및 수소 충전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잠수함이 연료전지 잠수함입니다. 이 연료전지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를 세계 두 번째로 범한산업이 개발했습니다. 이 연료전지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잠항 기간이 한 5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전지 잠수함 기술은 그전에는 독일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만이 갖고 있어가지고 독일 제품이 전 세계 10개국 정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해서 작년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연료전지 잠수함의 어떤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인데요. 범한산업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국산화에 이바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한산업은 그 군수용 연료전지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서 민수용 부분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건물용 연료전지인데 이 건물용 연료전지는 건물에 설치를 하면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그런 설비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 하반기에 5kW급 연료전지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수소 충전소 사업도 시작을 했는데요. 하이넷이라고 수소 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올해 설립이 됐습니다. 특수목적법인에는 전국적으로 13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범한산업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수소 충전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미 세 곳으로부터 수주를 받아가지고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수소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수소산업 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료전지를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료전지는 전체적으로 한 80~90% 정도가 기계공업적인 요소가 있고 20~20%의 전기전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연료전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창원의 기존 산업 기반이 연료전지에 최적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연료전지로서 창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내용인데요. 시장님, 네.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창원시의 수소차가 가장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관용차가 7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 보급한 그런 차가 276대.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소버스가 지금 3대가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354대의 수소버스가 현재 우리 창원시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광역을 포함해도 두 번째나 많은 차들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추가 보급을 통해서 수소차가 700대가 우리 창원 시내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수소 자동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의 역할도 커지고 수소 충전소도 함께 보급해야 되고 그래서 맹실공이 수소 전기차,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가는 차들이거든요. 이 수소차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자, 이렇게 수소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전국의 수소 충전소 얼마나 되고요? 창원에는 또 얼마나 있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전국 수소 충전소 개수는 총 1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창원에는 성주 수소 충전소, 팔룡 수소 충전소가 산업용으로 운영 중에 있고 도심용 수소 충전소가 1개소가 지금 산업부 실증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시장님, 창원시도 충전소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소차가 늘어나고 수소 사용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이제 맞는 충전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팔룡 충전소, 성주 충전소, 그리고 이제 패키지형 충전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올 연말까지 2개를 더 추가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현동에
우리 버스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차고지 옆에 하나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진해 죽곡에 또 하나 하게 되면은 큰 범위에 있어서는 창원, 마산, 진해 우리 통합 창원시에 골고루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수소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또 2022년까지는 6개를 더 보급을 해서 우리 시내에 총 10개의 수소 충전소를 보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차를 가진 분들이 정말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충전을 해서 수소차를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뭐 이것은 우리 시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다른 도시에 수소차를 공급받는 분들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수소 충전소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과정에 우리 국산 기술화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키지 충전소의 국산화율이 한 60% 되는데요. 패키지가 아닌 다른 충전소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70% 돌파는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업체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런 정도의 노력이라면은 곧 국산화 부품률을 80%까지 올릴 수 있다 하는 말씀들을 자신 있게 해주고 계셔서 수소버스, 수소 충전소 보급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산업적 수준도 동시에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수소라는 에너지가 우리와 좀 친밀해지려면 수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강릉에서 수소 탱크 폭발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사고의 원인은 지금 무엇으로 알려져 있는지요, 팀장님? 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정밀 분석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 추정되는 원인은 탱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사고 탱크는 기존의 수소 충전소에서 쓰는 탱크 방식이 아니라 강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용접을 하는 탱크로서 고압에 좀 취약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소 탱크가 문제가 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현재 99.9%의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상용화된 수소 충전소 기술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수전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천연가스, 즉 메탄을 물하고 혼합해서 고열 상태에서 추출하는 스팀 메탄 추출 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스팀 메탄 추출 방식은 보편화되어 있고 수소 생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수소 수전의 방식은 상업용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스팀 메탄 방식은 현재 국내 업체 한두 곳에서 국산화에 성공해서 상용화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소 탱크를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강릉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미 수소 탱크는 그 사용 조건에 맞게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 사고권은 지금 이제 정해진 사용 조건으로 준수했느냐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수소 충전소를 예를 들면 수소 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착공할 때 인허가, 그다음에 중간 검사, 완성 검사, 정기 검사, 일반 검사, 특별 검사 등 사용 조건에 맞게 다중의 안전 검사를 바탕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면 철저한 예방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업체 입장에서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업계 입장에서 이번 사고는 참 안타까운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안전을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판매 제품 상태에서의 안전과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의 안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판매되는 제품, 예를 들면 수소 충전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건물용 연료전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은 검증을 거치고 각종 인허가를 통해 가지고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사고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번 강릉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기존의 시스템보다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해가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발 단계에서 안전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사고 경우에도 사실은 가스안전공사의 인허가도 받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일어난 사고가 식기압이라는 비교적 저압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래서 사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연구소 이런 데서 개발 단계에서 오히려 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잘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창원시도 뭐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강릉 사고 때문에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또 동시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고가 생기고 난 직후에 우리 자체 안전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수소 충전소를 보급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또 와서 안전 점검을 다시 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와서 또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점검을 다 했는데 안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수소를 만들고 하는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의 안전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용하는 과정 속에 안전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의 안전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 검증이 됐고, 또 충전소가 세계적으로 300 몇십 개가 지금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폭발 사고가 있거나 안전 사고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창원시에 만들어져 있는 충전소들은 매우 안전함이 증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방금 강릉에서 말씀 주신 것은 그렇게 이제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그런 상태, 실험 상태의 그런 또 낮은 기압에, 실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기압을 1기압, 1바라고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 있었지만 10기압 수준에서의 저기압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오히려 800기압 정도의 압력 속에서 충전을 하고 닿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탱크는 1000 압력을 견딜 수 있는, 1000바를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는 두산중공업의 제품들은 1500바 실험에서도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뭐 안전은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제기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연료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수소가 안정성이 1이라고 봤을 때 휘발유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도 더 위험한 그런 연료들로 보고 있습니다. LPG도 더 위험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LPG, 천연가스, 휘발유보다 수소가 더 안정성이 높은 연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 요인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충분한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뭐 감지 밸브, 감지 센서, 그다음에 차단기, 또 긴급 차단, 이런 안전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떤 경우라도 취급을 하는 취급자, 다시 말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 의식을 더 높이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수소는 사용할 때 어떤 에너지보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팀장님. 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생산을 할 때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수소 에너지가 과연 친환경 에너지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시는 생산 방식은 스팀 메탄 수소 추출 방식으로서 수소 생산 시 부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천연가스 버스는 내연기관을 통해서 메탄을 태우게 되고요.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배기구를 통해서 대기 중에 무방비 상태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생산 설비, 스팀 메탄 수소 추출 방식에 쓰이는 수소 생산 설비에서는 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고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 저장 설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그 술을 제조하는 주정 공정이라든지 스마트팜 이라든지 이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후방 산업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환경 유해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소가 우리 미래의 에너지가 되면서 수소 사회로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아직은 실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수소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시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 수소 사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다 필요한데, 그 에너지 중에서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국가 경제 전반, 우리 또 사회생활의 전반에 어떤 변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우리 사회의 우리 국가의 경제의 변화가 오고 또 친환경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도래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수소 사회의 도래다. 그리고 이 수소 사회는 곧 우리 앞에 현실로 닥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창원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수소 자동차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수소 열차도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수함에 연료 전지를 쓰게 되는데 수소를 통해서 그런 수소 선박, 수소 잠수함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발전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먼 곳에서 발전을 해서 송배전을 통해서 오다 보면은 그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송배전 설비를 통해서 환경의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그럼 수소 발전소가 생기면은 이것은 한 곳에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비처 바로 옆에 이렇게 분산해서 만들므로써 그런 많은 송배전 시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또 친환경적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삶의 방식이나 환경이 수소 에너지 중심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수소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소 사회를 미리 대비하는 창원이 되고 창원시가 되어서 미래 사회에 앞서가는 대비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 시정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수소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 정부 또는 수소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한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용하는 시민자들, 이 시민들요, 이 시민들은 큰 변화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수소로 바꿉니다. 천천히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바뀌기 시작하겠죠. 바뀌는 데가 어디냐? 수소 자동차, 수소 열차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직접 운행을 해도 사실 내연기관 대비 수소차가 월등히 뛰어난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자동차일 뿐인 거죠. 그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하고 수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만들어질 때는 다르지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전기라는 거죠. 수소도 똑같은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만들어진다는 구분을 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인지하기도 힘들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그 대체 에너지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질성 높고 수용성이 높게 그렇게 들어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수소로 에너지가 바뀌는 부분은 워낙 거대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이미 연료전지로 만든 전기를 쓰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발전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그 전기의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2%로 시작해서 2023년이 되면 10%인데 지금 약 5%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연료전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께서 각 가정에 쓰는 전기의 5%는 이미 연료전지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연료전지 자동차라든지 좀 있으면 나올 연료전지 선박 이런 쪽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연료전지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연료전지 자동차는 아직은 이제 대수가 작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인데 우리나라 로드맵을 보면 수소 충전소는 2040년 정도가 돼야지 지금 LPG 충전소 수준으로 확충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제가 볼 때는 창원시의 일부 지역처럼 수소 충전소가 많이 건설된 데 위주로 수소 전기차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수소 사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자동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떤 분야들이 있겠습니까?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소 산업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 분류 체계가 아직 없으니까요. 수소 자동차가 수소 산업인지 수소 운반 유통이 수소 산업인지 그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수소를 단순히 가스 중 하나가 아니라 석유나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에너지원으로 본다면 수소의 생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산업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이는 수소 산업은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수소 자동차, 수소 버스, 수소 트럭, 수소 열차, 수소 발전소, 수소 드론,
수소 지게차, 수소 자전거, 수소 오토바이, 수소 택시 등 기존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산업군이 수소 산업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수소 산업 걸음마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수소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수소는 원래 석유화학 산업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소는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400억 달러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수소 생산 소비고,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소 연료전지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료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전 세계적으로 1조 8천억 정도의 원 정도의 시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 예측된 바로는 2030년이 되면은 약 50조의 시장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연료전지 자체에 대한 시장이고, 그 연료전지를 가동하기 위한 수소 인프라가 2030년이 되면 약 38조 원의 시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산업 전체로 보면은 약 90조 원 정도의 시장이 2030년에 생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측은 사실 한 3년 전의 예측인데, 그 위에 이제 우리나라나 특히 중국 같은 데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수소 산업을 창출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미래 시장은 아마 이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아직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나라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의 기술 수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그 수소 사회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에너지로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걸 보관을 했다가 그걸 활용하는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활용의 가장 중심은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를 활용한 뭐 직접 엔진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때 이제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한 거의 90% 이상은 연료전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보면은 우리나라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분야에 따라서 세계 수준하고 조금 어떤 거는 세계 정상급의 수준이고 어떤 건 조금 뒤처져 있고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자동차용 연료전지나 건물용 연료전지 혹은 잠수함용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600~700도 고온을 활용한 연료전지인데, 그런 연료전지 기술은 아직 좀 덜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발전용 연료전지는 거의 대부분 선진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하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용 연료전지 기술력은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가격적인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물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200~300대 정도만 팔리거든요, 국내에서. 근데 그게 이제 향후 5년 후 정도가 되면은 10배 정도의 시장이 창출되는 거로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한데 시장 규모가 작아서 아직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가격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일본 사례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팀장님, 이 수소 산업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수소 산업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각 나라마다 로드맵이 존재하는데, 이 로드맵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례를 설명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수소 충전소를 100개 이상 이미 구축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고 만들어진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고 물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만들어진 수소를 기존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서 배급하는 이 윈드2H2 사업을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을 기준으로 수소사의 진입을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를 들어보면, 하나는 에너팜입니다. 에너팜은 저희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가져와서 방금 저희 범한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연료전지를 넣고요. 이 연료전지를 가지고 도시가스로부터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서 얻어지는 열을 가정용 열원으로 쓰고 전기로 쓰는 방식입니다. 이 보급 사업이 지금 현재 한 2,000세대 이상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것은 일본은 섬입니다. 에너지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수소 액화 방식을 적용해서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액화수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액화수소를 이송할 수 있는 선박까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독일을 들 수 있는데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강국입니다. 이 수소 자동차 원천 기술도 독일에서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수소 자동차 보급뿐만 아니라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한국하고 일본 방식처럼 자동차랑 충전소를 동시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를 미리 보급을 해놓고 이후에 자동차 보급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충전소를 깔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그렇게 많이 늦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대응을 한다면 빠르게 우리나라도 이 관련 산업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본부장님, 업체 입장에서 주목하는 어떤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팀장님이 말씀하신 사례랑 조금 같은 사례가 되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한 10년 정도를 보면은 가장 극적인 사례는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은 2000년대 초반에 한국하고 일본이 똑같은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국가 다 거의 그 로드맵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2011년에 일어난 지진 및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면서 좀 더 분산되고 안전한 그런 그 발전원으로 연료전지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본이 특히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까지 지금 누적으로 22만 대가 보급이 됐고, 2030년까지 지금 530만 가구에 보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30만 가구라 그러면 일본 전체 가구의 10%의 연료전지가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연료전지 가격이 3천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으로 떨어졌고요. 정부 보조금도 1,400만 원에서 지금 한 2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우리나라 로드맵도 지금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된다면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창원시는 무엇보다 수소 관련 업체가 밀집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주목하고 있는 수소 산업 활성화의 해외 사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예, 뭐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일본의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일본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큰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2014년에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이것을 채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뭐 에너지 안보적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환경적 측면,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일본이 수소 산업에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동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일본이 수소 사회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수소에 대한 정책하고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강국이라는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또 중국, 일본, 독일들이 이제 미래 수소 산업 시대를 대비해서 국가적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도 그런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시의 정책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만큼 이제 창원시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서 수소 정책을 준비하고 대처해 가고 있고, 또 창원시의 그런 정책들이 국가에서 인정받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끌어내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 자, 전기차 보급도 초기 단계인데 수소차 보급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세 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창원시에서도 전기차 보급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지금 저희들이 한 1,200대 정도 보급이 돼 있어서 뭐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기차 보급을 하는데, 전기차든 수소차든 어쨌든 친환경적 측면에서 꼭 보급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왜 전기차나 열심히 하지 왜 수소차도 하느냐 이런데, 전기차와 수소차가 지금은 뭐 대립 개념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의 뭐 부품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뭐 너무나 구축이 쉬워서 어느 나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산업도시인 창원에서 미래의 경쟁력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소의 구축이 먹거리로서 작용할 수 있느냐,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약간 회의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표준이 전기차가 될 것이냐, 수소차가 될 것이냐,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대체로 두 개가 병립해서 가지 않겠느냐. 그 병립해서 간다면은 산업적으로는 수소차가 훨씬 더 중요하고 산업적 효과가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수소 산업에 또 적합한 도시, 기존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우리 창원시이기 때문에 수소 산업에 좀 더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우리 창원의 미래의 신산업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수소차 보급, 또 수소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수소차는 기존의 가솔린 중심의 성용차를 좀 더 대체하는 중심이 될 거라 보고, 거기에 비해서 수소차는 경유버스나 경유트럭을 대체하는 그런 산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두 개는 어떤 경쟁 관계나 적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간다. 다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 방식으로 가는 게 전기차고, 이건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좀 방식만 다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시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 전기차, 수소차는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이 수소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휘발유 자동차나 경유 자동차를 구분을 할 때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부 핵심 부품과 사용 연료만 다를 뿐 그 구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잘 융화돼서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와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의 단점인 늦은 충전 속도나 짧은 주행거리, 그다음에 수소차의 장점인 그 짧은 충전 속도와 긴 주행거리가 병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장보거나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단거리용 자동차 쪽에는 전기차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중장거리, 물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소차가 좀 강점을 보이면서 두 개의 자동차가 공존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는 하나는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가면서 가는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차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전기차는 충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쓰임새가 서로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심 내에 짧은 거리를 운행하거나 이럴 때는 전기차가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먼 거리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차들이나 중형차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수소 전기차가 더 유리할 거로 생각합니다. 수소 전기차가 지금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한 100kW 정도의 출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100세대 정도가 사는 아파트 한 동의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예를 들면 그런 대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충전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그 전기 인프라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소용량의 단거리를 운행하고 이런 차는 전기차로 가고, 조금 장거리나 이런 부분은 수소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앞으로의 창원시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 뭐 어떻습니까? 예, 저희 시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은 사실은 이제 정부의 계획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1월 달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 시 쪽에도 산자부에서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 시가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산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의 한 80%가 지금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하고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자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생각하기에 창원시가 미래 산업으로 가는 이 수소 산업을 가장 열심히 하고 또 정부의 목표하고 가장 적합하게 열심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 국가산업단지가 45년 지금 되었고 기존의 기계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산업 조선기자재 산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조혁신을 해야 되는데 제조혁신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산업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신산업을 이 수소산업, 수소경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뭐 많은 그러니까 수소의 생산, 저장, 보관, 운반, 사용에 이르는 모든 연관되어 있는 전 후방 산업들을 저희들이 집중 육성해서 수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 생각이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 사업이라든지 지원 산업들을 그런 국책 사업들을 저희 창원시가 많이 따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 소개한다면은 좀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존의 수소를 생산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 사업을 지금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하고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창원시가 이미 협약을 맺었습니다만은 수소가스, 이 수소가스입니다. 이 수소 기체를 액체화시키는 액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액화를 하게 되면 부피가 500분의 1로 줄어들고 훨씬 많은 양을 저장을 할 수 있고 운반도 용이하게 되죠. 이제 그런 거를 실증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창원이 대한민국 수소 산업에 그리고 연관된 산업들의 메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걸 위한 저희들이 로드맵을 가지고 충실하게 수소 산업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창원시에 바라는 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그 지자체의 사업을 보면 지자체의 사업들이 이제 지자체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8, 90% 정도가 국비 지원이 되고 1, 20%는 이제 지자체가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뭐 시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업을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도 특히 창원 지역의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창원에서 생산되고 고용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창원에 60개사 정도의 연료전지 관련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은 자동차의 부품 산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는 산업화가 안 되지만은 향후 이제 꼭 그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선박용 연료전지라든지 군소용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금부터 밑받침을 해가지고 완성품 업체가 우리 창원 내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가 지금 원래 연료전지 사업을 대전에서 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물용 연료전지 이런 것들 공장을 지금 창원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부품이 한 6, 7천 개가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전하고 서울 인근에 협력사가 있었는데 그 협력사를 지금 창원 지역으로 거의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을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원 내에 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창원시의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끝으로 창원시가 친환경 수소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지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예, 저는 뭐 모든 산업에 사양 산업은 없다. 그 산업들도 다 혁신하고 또 ICT를 융합하면 첨단 산업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의 산업들도 다 제조 혁신을 통해서 첨단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수소 산업이야말로 신산업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모든 그 주기 속에 기존의 우리 창원국가공단의 기계 산업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융합해서
정말 우리 공단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수소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부분적으로 해외 부품에 많이 의존돼 있는데 철저하게 우리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국산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지역 내에 이 수소 산업의 완제품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완결 구조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업들이 열심히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시가 뭐 자금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소 산업이 정말로 세계적 경쟁 속에서 우리 창원 국가산단이 그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방위로 지원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그 창원시는 수소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가장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관련 국내 기업 대부분이 창원에 위치하고 있고 수소 자동차, 수소 열차, 수소 선박,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바로 대응 가능한 우수한 가공, 소재 가공이죠. 가공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포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의 진흥은 창원시만의 노력으로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산, 학, 연, 관, 민이 힘을 모을 때 보다 빠르고 보다 확실하고 보다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뭐 여러 번 말씀이 나왔지만은 창원은 사실은 기업들의 구성으로 보면은 연료전지에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관내에는 재료연구소라든지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연료전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소하고 회사, 그다음에 지자체가 잘 협력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산업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향후 2, 3년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건지 정립만 잘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진짜 기업과 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소에너지의 가치는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친환경 수소특별시 창원을 기대하면서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